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연말정산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자료를 누락해 큰 논란이 됐는데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에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바꾼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20대 직장 여성 김모 씨는 최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뽑다 깜짝 놀랐습니다.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거의 1,500만 원, 작년에 3배나 된 겁니다. 직불카드, 신용카드 합치면 제 연봉을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 금액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유사 사례와 답은 인터넷에서 발견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 휴대전화 번호 변경 문제. 전화번호를 바꾼 사람이 새 번호를 변경 등록하지 않았더니 자신이 꼬박꼬박 등록한 현금 영수증이 그 번호를 먼저 쓰던 사람에게 다 돌아갔다는 사연이 올라와 있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전에 사용하시던 분이 계속 같은 번호로 변경 안 하고 사용하시는 경우. 사용 시간과 금액, 사업자까지 같은 거래가 2번 찍히거나 개별 거래를 더하니 합계와 안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 자료를 모은 것일 뿐 정확성 여부는 모른다는 것. 국세청은 납세자 보고 확인하라는데 수많은 거래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액수 차가 크지 않으면 알기도 어렵습니다. 현금 영수증 부분은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카드 자료 누락에 이은 현금 영수증의 구멍. 자료의 정확성 확보 없이는 혜택과 부담이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일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정부가 고졸 채용을 적극 장려하고 또 대학 진학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졸 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졸자들의 일자리는 시간제가 많아 고용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모두 1,010만 5천 명. 한 해 전보다 2.7%의 27만 명 가까이 늘어 증가율과 증가폭이 모두 12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지난해 53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늘었는데 그 절반을 고졸자들이 차지한 셈입니다. 전체 취업자에서 고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9.2%에서 지난해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09년 이후 대학 진학률이 줄어 고졸 인구가 늘어난 데다 정부의 고졸 채용 장려 정책도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비중이 늘리는 데 이어 현 정부 들어 고졸 취업이 더 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고졸 채용은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마저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사 결과 대기업 중 향후 5년간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곳은 6%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공공기관마저 고졸 채용을 올해까지 2년 연속 줄이기로 해 고졸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현재 근로자 29만 3천여 명이 1조 3,195억 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오랜 내수 경기 부진에 따라 영세 자영업의 경영이 악화됐고 장기간의 건설 경기 불황으로 중소건설업체도 전년보다 임금 체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근로감독관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노인 고용률은 2010년 33.1%에서 2030년 36.8%, 2050년 40.8%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1999년부터 2014년 노인 고용률을 토대로 하는 지수 평활법에 따라
미래의 노인 고용률을 예상해서 나온 값입니다. 이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로 2010년 181만 명이었던 경제활동 참여 노인 수는 2030년 467만 명, 2050년 734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보고서는 노인 고용률은 평균 기대 수명 증가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경제활동 노인 인구의 고용의 질은 낮은 현실이라며 노인의 경제적 욕구와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종과 근로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 가입자가 영유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기한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오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돼 자동으로 건보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내 아이가 입을 옷부터 각종 생활용품까지 직접 만들 수 있는 서울 노원구의 한 공방이 인기입니다. 이곳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무료 특강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최원미 기자입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옷. 바로 엄마가 내 아이를 위해 직접 만들어주는 옷일 텐데요. 이곳에서는 아이옷 만들기 1일 무료 특강이 한창입니다. 이제 아기 엄마들이 옷을 직접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 신장 사이즈에 맞춰서 티셔츠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수업이고요. 전혀 미싱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알려드리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긴 해요. 옷 재봉부터 재봉틀 사용 방법까지 배우며 자투리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도 하고 선배 엄마들과의 교류의 시간까지 덤으로 얻어 공방 나들이가 더없이 즐겁습니다. 나와서 애기 엄마들이 있으니까 같이 애기 키우는 육아 정보도 공유도 하고 그리고 요즘 애기들은 뭘 좋아하더라, 어떻게 해주니까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애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냥 혼자서만 할 때는 진짜 막히는 게 많았는데 직접 설명 들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교실에서는 규방공예 무료 특강이 한창인데요. 옛날에 그 규방에서 밤 시간들이 여자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았었잖아요. 이제 그때 해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소품이나 용품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썼었어요. 전통의 것은 지키되 일상의 활용도를 높여 면으로 제작된 전통주머니는 입체감을 살린 수를 놓아 옛 조상들의 멋스러움도 엿보입니다. 하고 나면 실생활에서도 이거를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저도 딸을 키우니까 같이 십자수는 같이 해봤는데 또 우리 전통 우리 자수는 안 해봤거든요. 같이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1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장미마을 수공방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됩니다. 취미반부터 자격증반, 방과 후 지도사반까지 다양한 반들로 구성돼 배움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장미마을 수공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무료 특강은 오는 2월 5일 천연비누, 천연 아로마향초 만들기 교실과 오는 26일 홈카페 마스터 교실이 마련돼 주민들을 기다립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여 년간 지적장애인 모습을 화폭에 담아온 전남 목포 지역 중견 작가 김근태 화백의 초대형 작품 장애인 그림 합보가 오는 11월 뉴욕 유엔본부에 내걸립니다. 이 작품은 캔버스를 악보로 장애인을 음표로 형상화한 길이 100m에 이르는 작품으로 김화백은 남도의 사계절과 자연을 배경 삼아 장애 편견을 없애는 조화와 공존하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 PC 보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중고 PC를 기증받아 정비한 뒤 장애인과 고령층 등 정부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무료 보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540대를 지원합니다. 사랑의 그린 PC 희망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 중랑구의 발달장애인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카페 들무새가 문을 열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생두에서 로스팅, 추출까지 손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카페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서울 용산구는 구민의 법적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전문가 무료 상담실은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과 세무, 건축,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변호사와 세무사, 건축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상담실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용산구청 4층 전문가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며 용산 구민 또는 관내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중구는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372만 원의 시술비가 지원되며 선정이 되면 중구 치과의사회에서 지정한 시술기관에서 시술을 받게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또다시 아동학대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지만 올해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금번 인천 연수구 사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거의 매일같이 현장 간담회와 대책 발표 그리고 관계기관 회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보육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팽창 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인 정비가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이른바 보육의 단가를 높이는 예산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은 제자리의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양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2008년 이후 늘어난 어린이집 수만도 10,000개가 넘습니다.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난 만큼 교사 배출 경로가 크게 확대되었고 교사 양성기관도 제법 호황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 이래 가장 눈에 띄게 성장세를 기록한 입직 경로는 학점은행제 루트로 2급 발급자의 60% 정도가 이 경로로 자격증을 받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 특히 보육교사는 사람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인 만큼 제대로 된 자질과 품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니 현행 양성제도가 자질 검증이나 소양교육에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입직 전 교육과 함께 현직 교육에서도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과목은 물론이고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적절한 교수 방법 교육이 근원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 역시 이번 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걸쳐 평가하고 점검하는 제도로 운영해온 평가인증제를 보다 안전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즉, 훈육 안전을 비롯하여 차량 안전, 급식 안전, 시설 환경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의 체질을 강화한 이후 항상성을 보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집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육계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우를 개선하고
그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아동 보육시설에서 교사가 16개월 된 아이를 때리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문제의 교사는 화면이 공개되자 즉시 체포됐다고 합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들려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식들, 참 가슴이 아픈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름다운 꽃으로 때리더라도 맞은 아이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된다는 뜻일 텐데요. 우리의 미래라 말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